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학년 사회 수행평가 두 번째 논술형 수행평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술형 평가의 주제는 GDP가 높아지면 과연 행복할까입니다. 우리가 GDP의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GDP가 높아진다는 거는 사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면 과연 사람들은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논술형 평가가 되겠습니다. OECD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요, 매년 그 베럴 라이프라는 지표를 발표를 해요. 이게 Measuring Wellbeing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를 할까요? 물론 순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지표상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따가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논술형 평가의 제시문을 읽어볼 건데요. 이 제시문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해서 논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시문을 살펴볼게요. 네, GDP 순위가 높으면 그 나라 국민은 행복할까? GDP와 행복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GDP가 높을수록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지기 쉽기 때문에 수준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GDP가 큰 나라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와 물질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GDP가 높은 나라들, 여기서는 1인당 GDP로 생각하시면 돼요.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소득이 많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 필요한 제도와 물질적인 조건을 잘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GDP로 어린이의 건강 정도는 측정할 수 없지만 GDP가 높은 나라들은 어린이 건강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요. GDP로 교육의 질을 측정할 수 없지만 역시 GDP가 높은 국가들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GDP는 시의 아름다움은 측정할 수가 없지만 GDP가 높은 국가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학의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제시문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GDP가 높을수록 행복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 글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을 정했다면 이제 자료를 분석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논술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료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첫 번째 자료는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의 국가인데요. 이거는 조금 예전 자료예요.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 7천 달러로 나와 있는데 3만 달러를 이미 2018년에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라고 했죠. 이 나라 국민은 거의 1억, 평균 1억 정도의 소득을 번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나라 스위스, 노르웨이, 그리고 뭐 스웨덴, 덴마크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이 좀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이런 북미권 국가들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보아야 할 지표는 긍정적 경험 지수인데요. 이거는 주관적인 지표예요. 네, 주관적인 지표입니다. 긍정적 경험 지수는 어떻게 산출을 하냐 하면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휴식을 취했냐, 미소를 지었거나 웃었냐,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했냐, 존중심으로 대우받았냐, 흥미로운 것을 배우거나 했느냐. 이거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행복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경험 지수를 보면은 이게 높은 나라들을 보면요. 파라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주로 남미에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근데 아까 살펴보았듯이 1인당 GDP가 이 남미권 국가들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미권 국가들은 주관적인 행복감은 굉장히 높지만 이 GDP가 높지 않다는 걸로 봐서는 GDP와 행복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59점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높은 편이죠. 그래도 뭐 아프가니스탄보다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경험 지수의 점수가 낮다는 거는 역시 1인당 GDP와 이 행복의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유엔에서 발표하는 SDSN 행복 지수인데요. 이건 뭐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상태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것도 조금 예전 자료인데요. 최근에는 핀란드가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이 유엔에서 조사한 행복지수에서는 순위가 높네요. 이런 걸 봐서는 그 GDP와 행복의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 순위는 높은 편이거든요. 최소한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순위인데 행복 지수는 또 낮아요. 이런 걸 보면 또 연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유엔의 이 행복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인당 GDP, 사회적 구조, 기대 수명, 관용, 선택의 자유, 부정부패 6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해서 순위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행복지수 순위를 조사하는데 1인당 GDP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이 1인당 GDP, 즉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순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OECD에서는 그 삶의 만족도 지수를 점수화해서 역시 행복 수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표도 있지만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는요, 5.9점인데요. OECD 평균의 국가들이 6.5예요. OECD는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선진국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균 6점인데 우리나라의 순위는 5.9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낮은 지표가 삶의 만족도라든지 라이프 세티스팩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 일과 어떤 여가의 조화 이런 게 굉장히 순위가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행복감에 대해서는 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논술형 평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제시문의 글이 GDP가 높을수록 행복하다예요.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시면 됩니다. 논술형 평가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더 가까운 것에 입장을 일단 정하시고요. 근거를 찾아보시는데 제시문 밑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자료와 관련해서 여러분 좀 연계해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찬성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반대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찬성 측의 근거로는 즉 GDP가 높을수록 행복하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유엔의 이 행복 지수에 따르면 1인당 GDP가 이미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 수준과 어떤 행복의 정도를 조금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1인당 GDP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이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는 1인당 GDP뿐만 아니라 어떤 관용이라든지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물질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을수록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측에서 쓸 수 있는 근거는 긍정적인 경험 지수, 이거는 어떤 주관적인 행복감을 보여주는 지수라고 했는데 이거와 1인당 GDP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적었죠. 남미권 국가들은 순위가 높았지만 그 1인당 GDP가 높지 않은 국가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엔의 행복 지수에서 무조건 다 1인당 GDP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순위에 있죠. 1인당 GDP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1인당 GDP와 어떤 행복 삶의 질 이런 건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 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근거를 정했으면 원고지에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300자 내외로 작성을 하시고요. 띄어쓰기 오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원고지 양식은 선생님이 수행평가 안내문에서 이미 나누어 드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원고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처음에 그 제시문의 주장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나는 제시문의 주장에 뭐 찬성합니다. 찬성한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네. 또는 반대한다 쓰셔도 돼요. 그 이유로는 또는 그 근거로는 첫째, 네,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에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수행평가 기준에 보면요. 제시문의 그 글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정하는 부분과 이 근거를 적는 부분이 있는데 근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근거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 선생님이 그 논술행평가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적으시면 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외에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점 때문에 1인당 GDP와 어떤 행복지수는 관련이 있다 또는 관련이 없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면 네,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요. 네, 논리적 추론이 8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 근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볼 거예요. 2개 이상의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글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논리적 추론이고요. 형식은 300자 내로 쓰고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했는지, 즉 띄어쓰기를 어느 정도 지켰는지, 뭐 한두 개 오타가 있다든지 띄어쓰기가 잘못했다 한다고 해도 점수를 깎진 않지만 너무 많은 오류가 있을 때는 감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수행평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선생님 이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선생님 블로그에 관련 PPT를 올려놨어요. 네, PPT를 보고 싶으면 거기 들어와서 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역시 댓글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